새에 미친 애라고 이제 새미새라는 별명을. 야, 이건 진짜 대박 쳤구나, 애가. 그때 떨림은 진짜 말도 못해. 이 새가 정말 1순위구나라는 것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여기였지. 제비소리지. 아니야. 제비소리가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건데. 빡세 저거. 야, 저 위로 계속 꾀꼬리잖아. 지금 저 앞에 나무, 이 앞에 나무 보면은 움직임 보일 거야. 직박구리. 그치? 왔다. 보이지? 이거 너무 이쁘다. 저건 직박구리. 하나 직박구리. 잠시만. 방금.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는 낙동화하고에서 탐조를 하면서 새들을 관찰하고 있는 박상윤이라 합니다. 학교에서는 새에 미친 애라고 이제 새미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270종 정도를 봤고요. 이게 외국까지 포함을 한다면 290여 종을 본 것 같아요. 블로그나 인스타 내에서는 귀제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 같은 경우는 450개 정도 올린 것 같고, 이제 글 하나당 한 50장의 사진이 있으니까 총 하면은 한 35,000장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새를 찍겠다고 카메라를 사달라 그러길래 이거 과연 몇 달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새를 찍기 시작하더니 그 한 여름이 지나서까지 매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없더라고요. 9시쯤 돼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새를 찍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새가 정말 1순위구나라는 것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얘도 같이. 너 안녕하세요. 누군데? 알려줘. 뭐가 왔어요? 귀제비. 모두 모터치킨.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거 갈색 얼간이새. 이거 어디서 갔어? 와. 이거 이기대. 이기대. 이기대? 이기대? 아니 이거 웬만한 거. 형아 새를 데리고 오는 거야 형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거도 나오겠네. 그 정도면 나오는. 얘 온다. 온다. 아니, 너무 가까워서 이거 쌍코팔로 찍어. 얘 뭐야 지금? 보라매. 아. 야, 그러면 하면 다 아는. 보라매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냥 명지 오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와봤는데 명수 진짜 형이 딱 이제 왔는 따단. 이제 탐조하면 다 이제 제평이랑 서희추는 꼭 해야 되는. 그래야 뭔가 좀 동정도 잘 되고 어깨빵이 좀 우리 오르거든요. 형은 좀 안 와. 요 세 명이 요번 이제 낙동강하고 떠오르는 샛별들. 얘들아, 너희들이 뛰어서 잘해야 된다. 뭐야? 날아간다. 쟤 이름이 뭐지? 해외에서 온 생각? 이제 새들을 사진을 찍으러 가서 특징들과 아니면 그 새를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까치들이 정말 깡이 정말 센 아이들이에요. 까치랑 같이 싸운다면 까치가 대부분 이기게 돼요. 이제 독수리 같은 경우도 계속 맞고 다니면서 이 까치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 보면 안쓰럽긴 해요. 핑구니가 개체수가 정말 많이 왔을 때 목소리가 정말 커요. 사람이 한 몇백 미터 멀리 있어도 들릴 정도로. 이제 귀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둥지를 짓게 되면 호리병 모양의 둥지를 짓거든요. 튼튼하고 잘 만들어 놔가지고 건축의 귀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끼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와. 깃털도 새들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깃털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주워오곤 하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컬렉션들이라 가지고 요것도 꾀꼬리, 아까 울숙도에서 봤던 날개깃일 건데, 와, 요것도 검정색이랑 요 노란색의 대비가, 얘는 아파트 앞에서 한 마리가 좀 죽어 있어가지고 아마도 고양이한테 잡힌 걸로 수정이 돼서 당시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있는 깃털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요렇게 이제 언제 가져왔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이거를 매일 기록을 해두거든요.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파란 부분이 당연히 약간 파란색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빛이 굴절돼서 저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좋아하는 깃털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연구 자료도 지금부터 조금 모아두면 그때 좀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아보고 있어요. 아이가 새를 엄청 좋아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 마음을 좀 이용해서 공부를 좀 시키고자, 공부를 했을 때 제비뽑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혜택처럼 돈도 받을 수 있고 게임 시간을 준다거나 품조건이라는 그 종이가 한 장 나오면 꽝도 있고, 그 중에 딱 이제 탐조건은 한 장만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이 부산을 떠나 좀 멀리까지도 가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아이는 그곳에서 또 탐조를 즐기는 그런 일도 집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저 의식도 에코센터 습지 갑니다. 예. 선크림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지? 완전히 몸에 카메라 줄. 카메라 줄 하얗고 나머지는 새까맣고. 진짜요? 빨리 찍으면 또 발라. 오늘은 그냥 셋 따라 저기 이동하면 안 되나? 딴 나라 갔다 오면 안 되나? 천세 따라 올라가라. 저 시베리아 다녀와라. 날도 더운데. 시베리아 가면 또 신기한 세대 많겠다. 어이구야. 앉으려고. 잠깐 뭔 벌이야? 너무 멋있는데. 야, 하필 이럴 때는 또 검은색 옷이 꾀꼬리 안 두 좋아. 마리. 별로 날아갔지, 꾀꼬리? 이 벌은 진짜 나랑 전생에 무슨 그게 있었나? 아까처럼 한번 나와줄 때 노려가지고. 학교 보면 물이 있잖아요. 그냥 그 무리 속에서 같이 다 노는 그냥 베스트 프렌드죠, 그래서 진짜로. 얘보다 친한 애 없어요. 특히 먼 거리에 탐조를 했을 때는 되게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걸 말리진 않거든요. 같이 실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제가 자다가 엄마가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왜 하니까 수혁이가 전화가 왔대요. 미기록종을 봤다, 자기가. 맨날 뻥치고 이제 거짓말치고 놀리고 하니까 전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사진을 딱 받았는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애가 무슨 생긴 건 까친데 눈은 하얗고 또 무슨 부리가 저렇게 생겼지 하면서, 야, 이건 진짜 대박 쳤구나, 얘가. 큰 꼬리 찌르레기 사촌이요. 이름도 얘가 지었어요. 그 새 이름도. 거의 무슨 까마귀가 까치보다 훨씬 몸집이 크고 꼬리도 좀 더 짧고 그런데 걔는 거의 까치 꼬리보다도 길고, 특히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약간 소리가 무슨 사람이 정말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기록종을 처음 보면 막 가슴이 정말 콩당콩당 뛰고 이렇게 뿌듯하게 되는데, 이름 붙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과거든요. 종 자체도 우리 처음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더라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그 종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그 과를 대변하지 못하면 조류학회라든지 관련학회에서 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 종이 속한 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혁 학생이 이 이름을 제안을 했고, 또 학회 차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이름이 적절하게 지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눈썰미가 좋아서 미국이나 멕시코에 서식하는 종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없었으면 아마 논문도 쓰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미국이라면 너무 멀으니까
정상적인 이동 경로에서 절대 올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 신항에 큰 배를 타고 이용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의 종을 우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미 부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도래하는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따라서 어떤 종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구나, 단순하게 큰 꼬리 찌르개 사촌이 나타났어가 아니라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적응을 했는지, 그럼 향후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오게 됐을 때는 다른 토종 텃새들과의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몇 번 기록 빼고는 다 북아메리카에만 있던 새였는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엄청 귀한 기록이고, 또 이제 새가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한 이례적인 네, 정말 이례적인. 거의 뭐 탐조개의 새 이름 하나를 또 추가한다는 게 되게 좀 자부심이 많이 들긴 했죠. 희귀한 새를 보고 싶은 마음, 새로운 새를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약간 포켓몬 모으듯이 그런 식으로 탐조를 하다가 이제 한 200종이 넘어가고 250종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새 종수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것보다 이제 내가 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자체로 좋은 거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인 낙동강의 하구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는 새들에게 있어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생태 서식지라는 게 그 새들한테는 좋은 서식지로 보였던 것 같아요. 매년 찾아오는 종수는 150종에서 200종 정도는 될 거고, 총 기록된 종수를 보자면 적어도 400종 이상의 새들이 기록을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개체수로 따지자면 거의 10만 마리 이상은 오지 않을까. 부산에 이 낙동강 하구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거든요. 저희 부산이 낙동강도 흐르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이 많은 부산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새를 보고 또 자연을 느끼고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놀이터인 거예요, 부산이. 그 노을 빛깔에 비치는 갯벌과 그 갯벌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오리들, 그리고 그 빛을 비치는 그 바다를 보면은 와, 진짜 그것만큼 자연을 설명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부산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발전된 도시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개발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새들이 편히 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은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어떤 방식으로든 좀 부산을 새가 오기 좋은 곳으로, 특히 이전의 부산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들의 이동을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되고 싶어요. 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날아서 전 세계를 이동하고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새들의 경이로움을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꿈을 갖게 해준 그것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나마 나는 너네를 지켜주는 인간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돼도 좋을 것 같아요.